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모습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쓴 그 허위 보도 가짜 뉴스를 갖고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어제 변호사께서 명 씨가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추천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천한 건지.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론의 정도를 좀 거르십시오. 어제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가면 죽는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이야기하신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저는 청와대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에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굉장히 얼굴의 표정이나 말투에 불만이 많이 묻어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기자들을 특별히 친한 기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러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리고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 메시지는 대통령실을 향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기류가 굉장히 다르죠. 언론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했던 게 명태균 씨 본인입니다. 많은 말을 뿌렸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녹취면은 한 달이면 뭐 탄핵 하야할 수 있는데 그거 감당 가능했냐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별건으로 다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저자세를 보이다가 언론을 탓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치자금법만 수사하라고 합니다. 어떤 피의자도 정치자금법만 수사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하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의 죄를 꼬리 자르기식의 항변을 한다고 해도 그 파고는 이미 진작에 넘어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명태균 씨는 창원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몸이 불편해서 일찍 끝났는데 오늘 마지막 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 건지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언급한 한 가지 더 음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관위에서 나한테 그리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당해서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황성필 부위원장. 네.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얘기했는데 네. 명태균 씨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공천 관련된 대통령과의 대화는 명태균 씨 측에서는 미담이다, 이거 덕담해 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까지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의 말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대통령과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에게 그리 중요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으로 인해서 지난 2달 동안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동안 밑바닥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논란을 명태균 씨 저분이 뭐 대부분을 언론에 제보를 하고 SNS에 올리면서 이 문제가 커졌는데 이제 와서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언론을 향해 정도를 걸어라?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인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기엔 너무 좀 큰 문제인 것 같다. 또 본인께서 아니 자기는 이렇게 뭐 추천이 들어오면 인재위에 패스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패스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의 당선인 된 사람이 추천을 한 걸 어떻게 인재위에서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대통령이 뭐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도 오해 소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서정석 변호사님 반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일부 이제 진보 좌파성의 언론들이요 명태균 씨 녹취록에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보도하잖아요. 예. 이건 나중에 반드시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뭐 10몇 초짜리 녹취록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실제 그때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잖아요. 정진석인지 윤상인지 헷갈릴 때요. 워낙 바쁠 때고 고3보다 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천 개입한 적이 없는데 다만 전화가 오다 보면 우리 국회의원도 그렇고 저희 변호사도 그래. 그냥 전화 오면 아이고 제가 판검사한테 잘 부탁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이게 전화 오니까 아이고 내가 좀 잘해주려 했는데 말이 많네? 이렇게 덕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말은 또 그런 게 그 정도 이야기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데 취지로 하신 건데 덕담이나 미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담은 이제 변호사가 말인데 예. 대통령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언론이 명태균 씨 지금 말하는 거 보면 황당한 허풍이 많잖아요. 예. 근데 옛날 녹취는 그러면 허풍이 없을까요? 우리 언론이 옛날 녹취는 막 금가옥조처럼 명태균이가 천지창조했다면 천지창조도 명태균이 한 거야. 명태균이가 오시영 시장도 뽑고 이준석 대표도 만들고 안철수 단일하고. 근데 지금 왜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명태균 씨의 좀 과장이 있었다라는 그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공개가 되면서 아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17조짜리 또 이게 악마의 편집 의혹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모를 예. 판단하냐. 명태균 씨가 그 일부 빠졌다 그러잖아요. 예. 마지막 제일 황당한 게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뭐 죽는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마치 대통령실 이전이 명태균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보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게 반성해야 됩니다. 예. 자, 명태균 씨 여러 의혹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명태균 씨의 목소리가 가장 셌던 발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은 어떻게 해명했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죠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죽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본인이 오해합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예, 정 변호사님. 네네. 본인은 단돈 1원도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9천만 원, 세비 500만 원씩 받았던 거는 빌려준 돈을 내가 분할로 받은 것뿐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저녹취, 김영선 의원한테 호통을 치는 고함을 지르는 저거는 왜 그런 거냐라고 했더니 대통령, 그러니까 오선 의원보다 더 강한 사람을 언급함으로써 본인이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저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영선 의원 어떤 사람입니까? 오선 국회의원이에요.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나이도 명태균 씨보다 10살 위에요. 예. 명태균이 70년생이고요. 김영선은 60년생입니다. 예. 그런데 10살이나 많은 현직 오선 의원의 변호사의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한테 명태균 같은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김영선이 쩔쩔매는 게 저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다른 녹취록을 갖다가 봤더니 저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하고 약속해
부족했으니까 2분의 1씩 세비의 2분의 1을 딱 계산해가지고 1원이라도 틀리면 알아서 해라 이런 녹취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2022년 8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 정확히 9,677만 6천 원이 그 김영선 세비의 절반이 명태균한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내가 돈 빌려줬다니 말았다니 그런 그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적어도 검찰에 가서는 해야 될 것이다.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예,